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제가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베스킨라빈스와 카페 창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거의 스테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킨라빈스 창업은 진짜 꾸준히 많이 받는 그런 질문이에요. 실제로 저는 몇 년 전에 이 베스킨라빈스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올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창업자 관점에서 보는 베스킨라빈스는 사뭇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는 맞거든요.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브랜드 자체가. 그런데 과연 진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글쎄요 라고 좀 답을 하고 싶어요. 자영업계의 공무원이다, 안정적인 창업 아이템이다, 그런 말은 사실 많은데 왜 제가 글쎄요 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좀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얼마 전에 만난 50대 여성 예비 창업자분께서 이 베스킨라빈스를 거의 창업할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극구 말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창업 대신에 개인 택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어제도 이제 연락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마터면 본인이 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제가 이 베스킨라빈스 창업을 굳고 말리고 그분한테 차라리 택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5가지 명확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좀 공개를 하자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 베스킨라빈스 매장이 전국에 1720개나 있어요. 스타벅스가 1900개 정도거든요. 웬만한 동네마다 2개에서 3개씩은 있다고 보면 되는 숫자인데요. 이렇게 많은 매장 수는 곧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이해는 하시죠. 그런데 이건 실질적인, 제가 창업을 말린 이유는 되진 않아요. 다른 이유들이 더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이유들이 존재하니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는 원가율 디스어드밴티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원가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의 대략 한 55% 정도가 원재료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일반 외식업계 평균 30%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월 매출 한 3,500만 원? 그 정도가 가장 많은데,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925만 원이 그냥 원재료비로 날아가 버리는 셈이에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댕강하고 잘려나가는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본사의 교묘한 그런 어떤 장사 수법인데요. 이 베스킨라빈스는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로열티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자들이 더 좋아했었던 것도 있었죠, 과거에. 사실 이 높은 원가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원재료비는 한 30%에서 많아봐야 진짜 40%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로열티도 3%에서 한 5%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베스킨라빈스는 이걸 원재료비에 전부 포함시켜 놓은 셈이 되는 거죠. 그게 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가맹점주님들은 그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로열티가 없으니까. 게다가 이 아이스크림 같은 냉동 제품은 전기세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이건 역시 원가율 디스어드밴티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을 또 시켜야 하는 거고요. 여름철에는 전기세가 평균 20평, 한 30평 기준으로 150에서 250, 300만 원까지 나온다는 그런 점주님들의 하소연이 좀 많은데, 이런 비용까지 고려를 하면 실제 원가 부담은 더 심각해지겠죠. 두 번째는 과도한 초기 자본 리스크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투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3억에서 많게는 한 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 20에서 25평 기준으로 가맹비와 교육비가 1,045만 원, 계약 이행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는 거니까 이건 뺀 거고요. 기획관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한 게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360만 원, 그러니까 총 한 7,200만 원에서 9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기본 시설비 1억 2천만 원, 또 보증금이 한 1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크게 굵직굵직한 것들만 나열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진짜 함정은 7년에서 8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리뉴얼이에요. 리뉴얼. 비용이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게 있는데, 리뉴얼 시기가 임박한 매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4년차, 5년차 매장도 리뉴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도 양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베스킨라빈스가. 마진율이 이 10% 내외인 걸 감안하면은 우리가 월 순이익 300만원,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이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죠. 1년 6개월 안에 투자금 회수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택도 없는 구조죠. 최소 2년 안에는 회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진짜 최소 2년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때문에도 좀 많은 심각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시장 축소 패러다임입니다.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의 전체 시장이 급격히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1조 7천억 후반이었던 시장이 2024년에는 1조 6천억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수치상으로는 이게 큰 변화가 없네 라고 하겠지만 무려 1,000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아이스크림 매장에서만 1,000억이면 엄청 큰 수치이죠, 이게. 이런 하락세의 그 주요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출산율 저하가 있겠죠. 출산율 저하. 그래서 주 소비층이 좀 감소하고 있고 애들이 줄고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워낙에 이 색소 이슈 그런 것들이 많았죠. 건강에 좋지 않은 아이스크림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의 성장입니다. 동네마다 하나씩은 다 있다 보니까 타격을 입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결이 다른 아이스크림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비싼 아이스크림 대신에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가도 요즘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편의점 아이스크림의 품질이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사실 저렴하고 맛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저 역시 뭐 끌레도르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상품들 있죠. 이런 것들이 베스킨라빈스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 베스킨라빈스 창업을 말렸던 이유는 본사의 리스크 트랜스퍼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게 이 본사의 리스크 전가예요. 최근 이 본사가 보이는 행태들을 보면 좀 기가 막힌 수준인데요. 이 직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어요. 수익성 좋은 매장들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본사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어떤 명백한 증거가 되는 셈인 거죠. 예전에 제가 몇 년 전 자료를 좀 기준으로 올린 영상을 보면 직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자인 매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매장들을 이제 가맹 전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실 테지만 이달의 맛이라는 아이스크림이 항상 있거든요. 이건 밀어내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매달 말에 예상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가맹점에 그 어떤 동의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아이스크림이나 뭐 케이크 이런 거를 발주를 다 넣는 거예요. 이건 언론에서도 사실 여러 번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통신사 할인 정책,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할인율을 본사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맹점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는 좋다 보니까 크게 이슈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스킨라빈스 플로우 같은 새로운 실험의 실패 비용, 그런 것도 결국은 가맹점들이 부담하게 되는 꼴이에요. 이 본사의 비용이 그런 곳에 과도하게 쓰이면은 계속 가맹점주한테서 돈을 뽑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본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가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베스킨라빈스 창업을 말린 이유는 프리미엄 포지셔닝의 역설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요. 이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심각한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이 베스킨라빈스가 저가 아이스크림으로 사실 취급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인공색소, 범벅 그런 비판도 좀 많고, 한국에서만 약간 뭐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도 베스킨라빈스가 있길래 좀 눈여겨봤는데 분위기가 좀 쎄하더라고요. 전혀 인기가 없는 그런 저가 브랜드로 이미 몰락한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진짜 프리미엄을 원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브랜드, 뭐 하겐다즈 이런 것들을 찾는 거고, 외국 브랜드. 그리고 요즘은 카페에서도 고급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 먹게 되는 거죠. 뭐 가성비를 원하는 사람들은 편의점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고급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베스킨라빈스를 이제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건강 트렌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사의 전략이 좀 잘못 운영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색소 범벅이다, 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비건 아이스크림 시장, 이게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베스킨라빈스는 여전히 그냥 전통적인 아이스크림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왜 비건 쪽으로는 좀 다양한 개발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2023년도 10월에 그 스웨덴의
스웨덴의 귀리 음료 브랜드 그 오틀리 아시죠? 오틀리랑 협업을 해서 비건 아이스크림을 한 2개 정도 출시를 하긴 했어요. 비건 오틀리 초콜릿 그리고 비건 오틀리 코코넛 커피.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좀 냉담했죠.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자리를 제대로 잘 못 잡은 거죠. 가격 정책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2022년도에 8% 인상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을. 그리고 2023년도에 또 10% 인상을 했어요. 이 소비자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겠죠.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할 정도인데 제가 어렸을 때 파인트를 처음 사 먹을 때 분명히 한 6,300원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게 9,800원인가요? 한 그 정도 되죠. 10,000원 정도의 가격이 되죠. 아주 후덜덜한 가격이 됐습니다, 이미.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베스킨라빈스 창업을 말린 이유 5가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높은 원가율, 과도한 초기 투자금, 그리고 시장 축소, 또 본사의 리스크 전가, 그리고 또 흔들리는 브랜드 가치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겹치면서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좀 없어 보여요. 다만 아직도 자영업계의 공무원이라는 칭호는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꾸준히 월 300에서 500만원, 자리가 좋다면 진짜 6, 700만원까지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베스킨라빈스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볼게요. 건프로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봐세요. 감사합니다.